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 벌초를 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벌초 대행 비용을 깎아주는 등 적극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몇 달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풀로 뒤덮이는 묘지. 능숙한 솜씨로 풀을 베어내고 주변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작업이 끝난 봉부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자손들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면 서울서 오면은 한 상, 두 상 보고 오면 다 경비가 안 나와요. 요즘은 거기 한 8만 원씩 주고 그러면 자기들 놔둬 얘기나 그래 많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이달 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 한 15기까지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작업이 될 수 있다, 추석까지 안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안 모이다 보니까 그냥 추석 이후에도 그냥 해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들도 올해만큼은 벌초 대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비용을 깎아주는가 하면 아예 벌초 대행 추진단을 직접 꾸린 곳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위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산림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벌초 대행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민족 고유의 벌초 풍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건데요. 소송 참여 인원은 450여 명, 소송 규모는 87억 원에 달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식당 안이 텅 비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손님은 2팀뿐입니다. 코로나19 걱정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지난해의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매일매일이 걱정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올 봄에 경험한 게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겁을 먹고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2월달, 3월달, 4월달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지금.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소송인단은 17일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도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싸울 거고요. 그들이 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사회에 알리고 싶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 앞으로 길어지겠지만 길어지는 것만큼 성실히 우리도 더 준비를 하겠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461명, 청구 금액은 87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당 청구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책임과 경제적 피해를 따지기 위해 나선 소상공인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바로 의료진이죠. 그들의 고귀한 땀방울이 없다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일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바뀐 분위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격리하고 있는 분인데 검사위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방호복과 고글, 마스크를 갖추고 서둘러 출발합니다. 자가격리자를 집에서 태워 보건소로 이동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는 게 이들의 임무. 노출을 아예 차단해 지역사회에 감염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 속에서 구급대원들은 맨 앞에 섰습니다. 뒤에 장비를 다 빼서
완전 전용 이제 코로나 전용 구급차를 만들었었어요. 저희 예비차로 장비 다 빼고 이제 밀폐한 상태에서 이송하고 계속 소독하고. 의료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또다시 주저없이 뛰어들 거라고 다짐합니다. 저희 119 또한 시민들의 아픔까지 안고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희생자를 줄이는 일, 그 최전선엔 의료진이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간호사들은 오늘도 코로나19 환자와 24시간 함께합니다. 식사 시간, 그다음에 뭐 환자 기저귀 교환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도 또 한 명이 중간에 투입 다 해서. 한순간에 증세가 악화하기도 하는 코로나19.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로 내내 상태를 지켜봅니다. 환자를 마주하기 위해선 방호복부터 갖춰야 합니다. 지난 2월부터 하루도 방호복을 입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때는 3교대 안 하고 2교대로 들어왔었어요. 그냥 12시간 하고 12시간씩. 12시간씩 일하고 그랬었는데. 방호복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흘러요. 약간 땀복처럼 쉽게 비유를 하자면 땀복 입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체력은 고갈된 지 오래입니다. 체력이 안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유한으로 너무 드러나서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고 얼굴에 물집 이렇게 헐패스 같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땀방울로 우린 더욱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가을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하늘만 높아진 게 아니죠.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000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10,000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해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 저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채소가 바로 회복이 되진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선뜻 집 밖을 나서기도 꺼려지시죠.
때문에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농산물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예천군의 한 농산물 판매 업체입니다. 쌀과 보리 등 여러 잡곡을 포장해 배송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거래처를 찾기 힘든 인근 60여 개 농가의 수확물을 모두 사들여 포장한 뒤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외에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와 예천군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를 통해 판매된 지난해 매출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최대 50%까지 각 쇼핑몰의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는 착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싸게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입니다. 할인폭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힐 수 있어서 또 수요 장터 같은 데서도 메인에 띄워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는 지난해 8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온라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방송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한 2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전 예약제 한 구매 농가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50%까지 할인 판매를 하도록 하고 9월 7일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한 50% 정도 할인 가격에 예천군이 운영하는 예천장터는 140여 개 업체가 입점해 1,200여 개 농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객이 늘자 예천장터에 입점하는 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식품인 인삼 제품과 아로니아와 은풍준시로 만든 아이송시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도 내 지자체가 운영 중인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다양한 코미디 공연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청도 철가방 극장. 하지만 2년 전 운영난으로 결국 문을 닫았고 지금은 인적이 뚝 끊겼는데요. 청도군이 비어있는 철가방 극장을 되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인적뜸한 시골길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회색 철가방 건물. 문은 굳게 잠겨 있고 건물 주변엔 자풀이 무성합니다. 이곳은 한때 매년 2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청도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부서진 조형물과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2년 전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극장을 이끌던 코미디언 전유성 씨마저 청도를 떠나면서 방치되어 온 겁니다. 완전 흉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좀 다시 뭐를 하든지 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텅 비어있던 청도 철가방 극장에 다시 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전 같은 코미디 공연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로 속이 채워질 전망입니다. 청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철가방 극장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 7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청도군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철가방 극장과 인근 시설들을 다양한 민간 활동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창의적이고 좀 정말로 실용적이고 좀 지속적이고 사업성을 좀 갖춰가지고 꾸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액션 그룹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도군은 용역을 통해 내년 3월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철가방 극장.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밑그림 그리기 단계에 들어섰고 2028년 개항에 맞춘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공항 이전 계획과 남은 과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4일 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1년으로 군 공항시설 배치와 총사업비 산정 등이 핵심입니다. 여기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시간표도 나왔습니다.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설계 그리고 보상 과정을 거쳐서 2024년쯤 착공을 시작해서 2028년도에 민항과 군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공항 이전에 따른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공항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연결, 연계산업 육성의 세 축이 중심으로 추진되고 통합신공항을 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어성군위 공항도 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신선 농산물 이런 게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과 비교해 공항 자체의 규모도 커집니다. 연간 수용 인원은 1,000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고 미주와 유럽 노선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도 늘립니다. 또 공항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통망도 새로 이어집니다.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의 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김천에서 구미 신공항까지를 이제 장기적으로 철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KTX급이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구미 IC에서 이 군위 제시까지 도로 신설. 공항이 빠져나간 K2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지도 관심이 큰 상황. 수변 도시를 기본 콘셉트로 대구만의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2028년 통합신공항의 개항과 함께 추진됩니다.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 크라키 같은 수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한 그런 친환경 도시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팔공산과 금호강이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신도시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6일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0% 오른 23만 9천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경우는 이보다 더 비싼 34만 1천 원으로 1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사 측은 채소류는 추석 3에서 5일 전에, 과일은 6에서 8일 전에 구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는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엔 면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추석에 들어온 통행료 수입은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쓰일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추석 연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중 상여금 지급 의사가 있다고 답한 곳은 46.8%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급액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가 51%, 그보다 적게 지급하겠다가 41%였으며 더 주겠다는 곳은 6%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